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윤을 내고 막상 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처음 매수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면 팔아야겠다고 계획을 했다라면 더 이상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욕심을 버리고 팔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 땅이 워낙 기본적인 하자가 많아서 그래도 정상적인 농지로만 바꿔놓으면 어떤 식으로든 매수자가 일어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정 안되면 늙어서 농지연금으로 던지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으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미련을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이 조금씩 개발이 되더니 바로 옆 땅에 저온 창고가 크게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 누군가 땅을 사려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까지 계속 들리더라고요. 처음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받을 궁리를 하겠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가 욕심을 덜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윤을 크게 주겠다, 이런 생각은 깡그리 사라지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매수는 약간의 지식과 기술이 조금 있으면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안겨주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매도는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토지 매도에서 원하는 가격을 받는다, 그것은 뭐랄까 예술적인 구라? 일종의 혼이 담긴 그럴듯한 그런 거짓말? 아니면 전망? 뭐 이런 뭔가가 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땅을 팔아보신 분은 제 말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어느 정도 예상하실 거예요. 하긴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해되면 누가 원하는 가격에서 물러서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토지를 3,700만원대에 매입했고 대출은 4,200만원 정도를 받았어요. 등기부 등본만 보면 야, 이 양반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식으로 땅을 꿀꺽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원하는 가격을 저는 1억을 불렀어요.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도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조금 떨떠름한 표정으로 가격이 얼마냐고, 그래서 얼마를 벌어들일 거냐고 이런 말을 몇 번씩 묻더라고요. 이 말은 뒤바꿔서 이야기하면 너 정말로 그 가격에 땅을 팔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되묻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초지 일관 1억을 받겠다고 밀어붙였어요. 등기부 등본만 보면 1억을 받으려고 하는 저를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인 주변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1억이라는 금액이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부동산 중개소 한두 곳에 매물을 등록했는데요. 나중에는 문자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돌리면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의 눈에 띄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매물을 등록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주변 매물에 비해 어떤 사람들이 내 물건에 관심을 갖는지도 확인하고 체크했어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 관점에서 내 땅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 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내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쓰임새는 뭐가 있고 활용도를 어떻게 넘겨야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만 어느 정도 선행이 되면 가격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토지에서는 말이에요. 일단은 친한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에게 이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되고
또 활용도는 어떤 식으로 찾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전망을 쭉 이야기했죠. 또 이런 브리핑은 나중에 그대로 관심을 보이는 손님들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매물 등록을 여러 곳에 해놓으니까 가격을 떠나서 관심을 보이는 매수 후보자들이 제법 나타나더라고요. 땅을 안 사도 좋으니까 활용도와 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제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러 간 적도 있었고요. 또 장점을 이야기하러 갔는데 냉철하게 쓴소리를 듣고 나온 적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하기 좋은 말만 듣고 그냥 무조건 장점만 보고 거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서로 간의 기싸움도 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밀당도 어느 정도 거치면서 조율이 됩니다. 또 처음과 달리 조건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저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비닐하우스와 관정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리고 대출금을 갚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최종 금액을 1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매수자가 대출 조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서 매수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되었건 매수자에게 처음 계획했던 매도 가격 1억을 받았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부대 비용으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세금을 내는 것이 있었지만, 중개 수수료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낸다고 하면 이 세금만큼 아깝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별로 없어요. 농지를 농지로 이용했으니까 세금이 얼마 안 들어갔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것은 또 절세와 탈세는 다른 개념이니까 합법적인 탈세 같은 절세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적인 절세 같은 탈세는 안 되는 거고요. 땅을 낙찰받아서 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 매도 전략을 짜서 이익을 남기고 매도한다. 어떻게 보면 이 간단한 계획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은 조금 쉽게 떨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는 농지의 세금 전략에 대해서 소소한 꿀팁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이 다음 이야기가 또 궁금하시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